30년 근무한 퇴직교사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자식들 눈치 보며 서럽게 살다가 요양원에서 후회하며 눈 감지 마세요. 월 300만 원 요양원비가 20만 원으로 줄어든 비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박순희입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3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일상은 꿈꾸던 대로였습니다. 아침 7시 알람 대신 새소리에 눈을 뜨고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8시부터는 근처 탄천을 따라 30분간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매일 만나는 김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곤 했죠. 9시 반쯤 집에 돌아와 천천히 아침을 먹고 10시부터는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교사 동료들과 카페에 모여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구나.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30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빡빡한 스케줄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매일 새로웠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허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겨우 휴대폰을 찾아 택시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혼자 오셨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 후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봐왔던 수많은 학부모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수업 참관에 못 올 것 같아요. 김현수 학부모의 어둡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모시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니까 형제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이수진 학생의 아빠가 상담실에서 울먹이며 하던 말이 생각났죠. 집이 작아서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큰 집으로 이사하자니 대출이자가. 어머니도 불편해하시고 저희도 스트레스가. 박민준 엄마가 한숨을 쉬며 털어놓던 고민도 기억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학부모들 앞에서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뒤돌아서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나는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큰아들 준호와 작은딸 미영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어색한 표정으로 병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더군요.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몰라서 죄송해요. 연락받고 바로 왔는데.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하지만 이내 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복도에 나가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더니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대로 혼자 계시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퇴원하시면 우선 저희 집에서 회복하시는 건 어떠세요? 준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미영이도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우리 집이 더 편하실 거야. 아이들도 할머니 좋아하고. 30년 교사 생활로 익숙해진 관찰력으로 보니 둘 다 속으로는 요양원이 답이겠죠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이들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미영아. 엄마가 너희 부담되고 싶지 않아. 제가 말하자 둘이 동시에 손을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결국 퇴원 후 큰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은정이도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라며 친절하게 대해줬고 중학생인 손자 지훈이도
할머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까요? 하며 관심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현실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변화는 며느리의 친구 방문에서 시작됐어요. 어머, 은정아. 너 시어머니 모시고 있구나. 친구가 깜짝 놀라며 물었을 때 은정이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수술하셔서. 당분간만. 어머, 힘들겠다. 우리 시어머니도 작년에 그러셨는데 정말 힘들더라. 요양원은 생각 안 해봤어. 그날 밤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준호가 퇴근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고 은정이는 제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은정이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다가 들린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님 오시고 나서 애들도 눈치 보이고 남편도 이제 퇴근이 점점 늦어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당장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보고.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바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정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들리는 순간은 정말 서러웠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일주일 후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집에서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이 1층이라 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미영이네 집은 오래된 빌라 1층이었어요. 정말 계단이 없어서 편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위인 상훈이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었는데 제가 온 후로는 아예 말을 하지 않더군요. 딸과 사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보, 오늘 엄마 진료 예약이 있는데 같이 갈 수 있어? 미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럼 내가 혼자 가야겠네. 당신 어머니잖아. 왜 내가 매번. 이런 식의 대화가 자주 들렸어요. 미영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 신랑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을 때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딸과 사위의 말다툼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왔어요. 자기야, 그럼 엄마는 어디서 지내라는 거야?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 어머니인데 왜 내가 계속 불편해야 돼? 우리 집은 작잖아. 애들 공부 환경도 생각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양원도 있고 다른 방법도 많잖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결국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집으로 돌아갈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좀 더. 아니야.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내 집이 나을 것 같아. 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허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김 씨라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주로 누워 계시는 분들을 돌봤는데 할머니는 너무 활동적이세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김 씨는 종일 핸드폰만 보고 계셨어요.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못 보고 결국 넘어질 뻔했을 때 죄송해요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간병인은 40대 박 씨였어요. 좀 더 성실해 보였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혼자서 하시려고 해요. 제가 있어도 눈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세요. 저도 일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제가 더 불편했는데 말이에요. 내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세 번째 간병인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월 500만 원을 넘는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 않겠어요? 요양원? 네, 제대로 된 곳으로요. 간병인 비용 생각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요. 준호의 말이 이제는 틀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였죠. 시설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미경 씨. 돌아보니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수연 선생님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어머, 수연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한 1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저도 이젠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싶어서 이렇게 왔네요. 수연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지간하면 오지 마요. 생각보다 이 생활이 정말 감옥 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자식들도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오더니 이제는 두세 달에 한 번, 이제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긴 하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기를. 수연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요양원에 다 써버려야 하나? 정말 요양원뿐인 건가? 제가 꿈꾸던 노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우연히 LH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공고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독립된 생활공간과 복지서비스 제공,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임대료 18만 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월 300만 원과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LH주거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상담사는 40대 초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김지영 주임이라고 하더군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주택입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보장되고 1층에는 복지관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정말 월 18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임대료 18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별도로 월 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각 호실마다 응급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생활지원사가 상주하면서 어르신들 안부도 확인하고 계세요. 24시간 관리실에 누군가 있으니까 혼자 사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아닌 거죠. 혹시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시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해요.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산이 2억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잠깐 계산해보니 조건에 맞을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혹시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있으시면 가산점이 있어요. 어떤 경력인가요? 교육 관련 경력이나 사회복지 관련 자격,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력 같은 것들이요. 서로 도우며 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30년 교직 생활이 이런 데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설레는 마음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2동 있었고 주변 환경도 쾌적했어요. 안녕하세요. 견학 왔다고 연락드린 박순희입니다. 아, 네. 김사회복지사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견학할 수 있는 빈 방을 보여주셨는데 원룸이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전혀 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세로 살던 집보다 더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빨간색 비상벨이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도 크고 밝아서 답답하지 않았어요. 1층 복지관도 보여드릴게요. 1층으로 내려가니 넓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태극권을 배우고 계셨어요. 옆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컴퓨터실, 요리교실 같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권을 마치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인사하셨어요. 견학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생활이 어때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너무 좋아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서로 참 끈끈하게 지내세요. 아픈 분 있으면 돌봐드리고 외로운 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특히 교사 출신이신 분이 오시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어르신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들 활기차고 밝았어요. 혹시 경쟁률이 높나요? 네, 좀 있어요. 그래도 교사 경력으로 가산점이 있으시니 한번 지원해 보세요. 꼭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호와 미영이를 불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 먼저 도착했고 30분 뒤에 준호도 왔어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도 내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자식들에게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설명했어요. 거기는 요양원과 완전히 달라. 내 공간도 있고 1층에는 복지관도 있어서 프로그램도 많대. 비상벨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계시고. 무엇보다 월 18만 원이야. 준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18만 원이요? 정말요? 응, 보증금은 1,500만 원이고.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해도 불안해요. 아직 시범사업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보단 개인 요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돈 좀 더 들어도. 맞아요, 어머니. 새로 생긴 제도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데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억인데. 미영이가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오빠, 그건 나도. 엄마, 제가 이번에 작게 카페 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가만히 있어봐. 준호가 딸을 제지하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집을 팔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 대출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영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뭐 하긴 뭐해.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지. 자식들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채 못 모은 게 서러웠는데 이제는 전세금마저 눈독 들이는 자식들이 서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만해라. 제 말에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봤어.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줘버리고 요양원에서 후회하는 분들 말이야. 어머니. 하지만 엄마는 효도가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러지 않는 게 바로 효도란다. 준호와 미영이는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눈빛에서 전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그래도 고령자 주택은 좀. 아직 이른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도 좀 더 알아보고. 차가워진 된장찌개를 데우러 일어섰을 때 자식들의 속내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독립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동안 준호와 미영이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가 자주 왔죠.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엄마, 우리가 더 잘할게요.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전화로는 전세금 얘기하기가 못했는지 문자로는 자주 전세금 관련 말을 꺼내더군요.
준호 문자 어머니 전세금 언제쯤 빼실 생각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미영이 문자 엄마 좋은 투자처가 하나 나왔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빌려주시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제 걱정보다는 전세금 걱정을 더 하는 것 같았어요. 입주 신청서를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가입이 되느라 깬 적금이 500만 원, 미영이 결혼할 때 밉보이지 않으려고 준 돈이 3천만 원, 두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간 돈이 1억이 넘었죠.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식들이 제게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니 서운했습니다. 한 달 뒤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박순희님 축하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교사 경력 가산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입주일이 다가오자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 전세금 건으로 상의 드릴 게 있는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대출이자가 정말 너무 올라서 못 견디겠어요. 집을 팔까 하는데 그 전에 어머니께서 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전세금 얘기죠. 오빠만 도와주시면 저는 정말 서운해요. 저도 정말 절실해요. 각자 전세금이 필요하다며 서로 견제하는 자식들이 서운하면서도 짠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요. 이사날 자식들은 와서 짐을 옮겨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은정이는 몸이 안 좋다며 오지 않았고 사위 상훈이는 출장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준호가 복지주택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지? 그래도 요양원이 더 안전할 텐데. 미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짐을 다 옮기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급히 자리를 떴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혼자 남은 새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원룸이지만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내려다보니 1층 복지관에서 태극권 하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저기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겠지. 첫날 밤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해 봤어요. 30년 교사 생활, 두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삶. 불안하면서도 기대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죠. 순희 선생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전직 간호사셨는데 항상 밝고 긍정적이셨어요. 순자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도 태극권 하러 가세요? 그럼요. 선생님도 같이 하시죠. 8시가 되면 1층 복지관으로 내려가 이웃들과 함께 태극권을 했어요. 처음에는 동작을 따라하기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 제법 익숙해졌어요. 선생님, 교사 출신이라더니 동작을 금방 익히시네요. 태극권 강사인 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운동이 끝나면 같이 단지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5 내지 6명이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순희 선생님, 우리 손자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 손녀가 친구들과 갈등이 있다는데 30년 교사 경력이 이런 데서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조언을 해드릴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점심때가 되면 공동 부엌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각자 하나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방식이었는데 혼자 먹던 밥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30년 넘게 담근 된장으로 끓였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저는 김치 담가온 거 좀 나눠드릴게요. 저는 감자조림 해왔어요. 여럿이 모여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선생님,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아, 그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남자 주인공이 정말 드라마 이야기부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월요일은 노래교실, 화요일은 요리교실, 수요일은 컴퓨터 교실, 목요일은 독서 모임, 금요일은 원예교실. 특히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번 달에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딸 세대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어요. 책을 통해 나누는 대화들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어느 날 옆집 박 할머니가 몸살로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즉시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죠. 순이야, 고마워. 혼자 사는 게 이런 때 정말 서럽거든. 뭐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순자 할머니가 간병사 출신 경험을 살려 약도 사다 주시고 간호해 주셨어요. 선생님, 열이 많이 나네요. 이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정말 고마워요. 저번에 선생님이 우리 손자 교육 상담해 주셨잖아요. 이런 게 서로 돕는 거죠.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싶었어요. 한 달 전에는 아래층 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제가 119를 부르고 응급실까지 같이 가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자식들은 멀리 있는데 선생님이 옆에 있어 주셔서. 괜찮아요. 우리가 가족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가끔 마음 한켠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째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전세금 문제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것도 크게 서운하지만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몫이고 제 인생은 제 몫이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아침 태극권을 마치고 독서 모임을 준비하러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맑아진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무엇보다 즐거운 하루하루가 저를 바꾼 것 같았죠.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6개월 만에 찾아온 아들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준호야. 어머니, 저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들어선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각보다 정말 괜찮네요. 깔끔하고 꽃도 있고. 창가의 제라늄과 베고니아를 보며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직접 키우는 화분들이 집 안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차를 내오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미영이도 들어왔어요. 엄마, 미영아, 너도 왔구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저도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큰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할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때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희 선생님, 저희 지금 시장 가는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웃들의 정겨운 목소리에 자식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제가 대답하자 준호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여기 정말 좋은 이웃들도 많고 매일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교사 때보다 더 바쁠 정도야. 정말요? 응. 얼마 전에는 옆집 할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응급실도 같이 가드렸어. 지난주에는 손자 교육 상담해 달라고 하셔서 3시간 넘게 얘기했고.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울먹였어요. 이제 너희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인생 잘 살아. 나도 내 인생 잘 살 테니까.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보고 싶을 때 와도 돼. 하지만 엄마한테 손 벌리려고 오지는 말고. 준호와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하고 2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거나 눈치 보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훈이 데리고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면 다른 어르신들도 좋아하셨어요. 순희 선생님 손자가 참 똑똑하네요. 예쁘기도 하고. 아이들도 여기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여기 사는 할머니들 다 친절하세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스트레스 없는 생활 덕분에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원예교실에서 배운 대로 베란다에서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이웃들과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컴퓨터도 배워서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으로 책도 주문해요. 손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도 재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요양원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고 외로움도 사라졌어요. 퇴직하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짜 제 삶을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도 비싼 요양원에서 돈 걱정하지도 혼자서 외로워하지도 않는 방법을 말이에요. 30년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본 교사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라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요양원에서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혼자라서 외롭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에겐 새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새로운 대안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5세든 70세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교사였던 제가 마지막 수업으로 전하는 행복한 노후의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사연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